내가 단순 알바만 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냐? 괜찮냐라고 묻는데요. 경험 자체가 이왕이면 단체 활동 속에서의 에피소드인 게 제일 좋지 알바 경험이면 되냐 안 되냐라고 놓기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. 판매 아르바이트라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무언가 목표로 혹은 성과 달성의 어떤 척도가 되었던 무언가가 있다면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할 텐데 단순 택배 상하차라든지 조금은 단순 노동에 가까운 아르바이트일수록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. 따라서 알바 경험 써도 되는데 단순 알바, 그 알바의 종류에 따라서 이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가능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. 과외나 학생회 때 외에는 할 얘기거리가 없다. 자, 이 경우에는요,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계시는 별도의 스터디 그룹 이야기도 좋고요. 본인께서 현재까지 참여하시는 경험이 없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무언가를 짧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물론 뭐 당장 취업을 앞두고 있고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도 많기 때문에 경험을 찾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일부 취업 준비생이나 취업 강사들 중에서는 이제 와서 경험을 하면 뭐 어쩌라고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. 경험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는 부분들도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면접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경험을 아예 단기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꼭 아르바이트가 아니어도 됩니다. 아니면은 과외나 학생회 때 경험을 최대한 세분화해서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. 또 이제 요즘 보면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뭐 마케팅 교육이나 코딩 관련된 교육들을 과제 수행식으로 미션 수행식으로 수행하는 그런 교육 업체들도 존재합니다.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도저히 나는 경험이 없다. 이거는 뭐 한 학기당 한 분 정도 계신데 진짜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잠깐 도와주시는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외부에 강의를 나가거나 특강을 할 때 간혹 긴 시간으로 하루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이제 뭐 꼭 우리 한양대학교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교 뭐 제가 멘토링을 하거나 코칭을 했던 분 중에 가끔 이렇게 하루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하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짧게 맨 뒤에서 취업 강의도 들으시면서 또 도움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걸로 경험 삼아서 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영상으로 남기는 거니까 뭐 더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이 지금 도저히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. 제가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좀 드려서 하루만 투자해 주시면 하루도 아니죠. 한 4시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밥은 살 의향은 있습니다. 아니면 사주던가요. 뭐 아무튼 뭔가 단타로 짧고 굵게 경험치는 만들어드릴 의향은 충분히 있다.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남성분들이 또 이번 저희 동아리에 많이 계신데요. 생각보다. 군대 경험 쓰지 말라는데 꼭 그래야 되냐. 아니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군대 경험 때 군대 때 있었던 훈련 기법 혹은 군대 때 있었던 혹한기의 배경 이걸 너무 길게 말하니까 쓰지 말라는 거지 군대 때 있었던 과정 속에서 충분히 강점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. 그냥 군대 때 있었던 그 상황 묘사가 구체적인 건 극혐이라는 거죠. 혹한기 때 동상을 걸렸는데 이게 뭐 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험 속에서도 저는 전후를 먼저 생각했고 집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물론 너무 좀 TMI 이래도 되나 싶은 뭐 그런 말들을 길게 하는 게 극혐이라는 것일 뿐 하지 말라는 건 아님을 밝힙니다. 당연히 경험의 파워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. 왜냐면 실제 일할 때의 경험과 군대 경험이 100% 일치하진 않잖아요. 그리고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됐던 일이기 때문에 혹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만 하는 군 경험의 특수성상 100% 이게 뭐 역량이나 강점이 발휘 안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다만 너무 지역적이고 자기 혼자 즉 군대 뭐 갔다 오시거나 군대에 준하는 어떤 병역을 이행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지만 뭐 너무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끌고 오는 경우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경험일 땐 안 그런데 군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막 드라이브를 세게 급발진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것저것 경험은 많지만 솔직히 어떤 교훈이나 느낌이 없다. 이게 제일 좀 심장이 없는 가슴 아픈 스토리죠. 그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 그 당시에
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은 그 당시에 목표가 없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교훈이나 느낌을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. 만약 그게 없이 즉 경험의 에피소드 있는데 딱히 뭐라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저에게 톡이나 메일로 혹은 뭐 1대1 컨설팅 할 수 있을 때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이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지금 우리 중에는 인턴이 합격이 되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근무하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기존에 없던 걸 또 발견하셔서 업데이트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새로 생긴 에피소드나 업데이트 될 만한 강점 혹은 기타 어떤 뭐 정리할 만한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신다면 언제든지 정리와 관련해서 의견 더 드릴 생각이 있으니까요. 주저 마시고 적극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끔 이제 이런 질문도 주시죠. 창의성 경험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. 경험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기소개서 때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창의성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, 예, 그것도 창의적인 거죠. 하지만 적어도 신입 채용에 있어서의 창의성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개선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그게 효율적인 걸 수도 있고 뭔가 좀 성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개선적인 사고와 관련해서 창의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.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관련해서도 내가 남들이 다 A라고 볼 때 나는 이면을 봤다, B를 봤다. 혹은 남들이 다 이런 방향에 집중할 때 나는 아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른 사이드로 이렇게 봤다. 뭐 이런 어떤 킬링 벌스 이런 문장이나 표현들이 좀 들어가주면 접근하기가 쉽고요. 또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창의성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많이 알아야 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거겠죠.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취미라든지 뭐 분야가 있죠. 그 부분에서 뭔가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뭔가 좀 트인 생각 등을 묻는다면 우리는 많이 아는 만큼 더 의견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맞게 많이 아는 만큼 자신의 의견들이 더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학교 생활 중에 활동한 게 많아가지고 답변 소재로 활용할 경험이 넘친다. 오히려 이제 경험 부자인 분들도 우리 중에 계시거든요. 자, 이런 경우에는요,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첫째, 단체 활동인지, 또 하나,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, 셋째, 경력에 해당되는지, 경험에 해당되는 건지. 이 경력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나 근무했어요 라는 증서가 나올 수 있는 정도. 내 에세이가 아니라 내 어떤 레주메, 이력서에 나의 히스토리를 기록할 수 있는 정도가 선명한 게 경력, 돈을 받은 일 포함해서. 반대로 경험은 그렇게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합디다라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것을 경험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경력 내에서의 에피소드가 그냥 경험에서만 그칠 수 있는 소재보다 더 우위에 있다. 경력 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좀 더 우선순위에 높게 두고 접근을 해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럼에도 뭐 좀 헷갈리신다면 역시나 단체 활동인지 개인적인 활동에서의 학습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기인한 것인지 우선순위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. 가끔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나 실패 경험, 과거 얘기 등을 너무 작성을 해라 뭐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데 좀 그게 너무 좀 안 좋은 접근 아니냐 뭐 이런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. 실패 경험을 묻는 일부 대기업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. 그리고 면접 때는 어떤 지원자의 과거 경험 속 어떤 무용담보다는 실패를 통해 깨닫고 본인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들로 볼 수 있는데요. 냉정하게 자기소개서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글쎄요. 성장 과정을 길게 적어야 됩니다. 일부 뭐 기업들 성격의 단점을 적어야 될 때 한 두 문장 정도 짧게 적을 때는 뭘까? 자기소개서에서의 어떤 실패 경험을 길게 스토리텔링 할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하지만 1차 실무 면접이나 임원 면접을 생각한다면 내 에피소드의 패러그랩을 한 대여섯 문장짜리의 이야기거리 한두 개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4회차 이번 영상에서는요, 경험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. 경험 항목의 마지막 단락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.
이 경험 항목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지막 단락 부분에 유의할 건요. 그 경험을 통한 느낀점까지 적어주면 좋습니다. 느낀점까지 적었는데도 글자 수가 100자 이상 남는다. 그때는 이제 입사 후에 이러한 경험 속 발휘했던 강점을 땡땡 업무 수행하면서 발휘하겠다. 혹은 지원한 회사의 구성원의 역할 수행에 있어 이러한 강점, 이러한 자세를 잘 발휘하겠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겠죠. 저는 살면서 완전 유엔 사무총장급으로 갈등이라는 게 별로 없었다. 이 갈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. 갈등이 무조건 감정이 상하는 것만이 갈등은 아닙니다. 어떤 하나의 완성된 목표와 결과를 위해서 서로 의견이 모이는 그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다른 것도 갈등의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입사 후에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존재하기 때문이겠죠.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잘 접근해서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해낼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